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가수 김호중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공연을 강행했던 김호중 씨는 오늘 공연에는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좀 빠르게 법원에 출석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전 모습 저희가 먼저 보고 대담을 이어갈 텐데요. 음주병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조금 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는데 이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펴주세요. 현장 직접 뭔가요? 현장 방해는 왜? 네, 진심으로 죄송하다. 영장 심사를 잘 받겠다고 말하고 법원 내로 들어간 모습 함께 보셨는데,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영희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 심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일단 뭐 김 씨도 그렇고 오늘 김 씨와 함께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씨도 그렇고요. 연합뉴스 TV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그 메모리 카드를 삼켜버렸다는 그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세 사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김호중 씨부터 좀 살펴보면요.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이제 사고를 내놓고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사고 미조치와 도주치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밝혀내는 지금 뭐 과정이기는 하겠지만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만취해 있었다면 위험운전 치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상의 이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이 범인 도피에 대해서 방조했다라는 혐의까지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옷을 벗어서 매니저에게 줬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매니저가 가서 허위자수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위험운전 방조, 그 범인 도피 방조까지 지금 그렇군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매니저에게 직접 시켰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범인 도피에 이제 본인이 직접 교사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 혐의 받고 있는 것이고, 이 메모리 카드를 삼킨 그 본부장 본인의 진술이기는 하지만요. 이 본부장의 경우에는 핵심 증거인 메모리 카드를 본인이 삼켰다라고 진술하는 것은 본인이 훼손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증거인멸 혐의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총 3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시간을 보면 오후 이제 12시에 김호중 씨가 영장 실질심사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는 거고, 예. 그 소속사 대표가 11시 반, 본부장이 11시 45분 이렇게 각각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특히 김호중 씨의 이 피의자 신문 시각이 오후 12시인 걸 두고 낮 12시인 걸 두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12시에 사실은 이런 신문을 잘 잡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판사들도 이제 점심을 먹어야 식사를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요. 사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2시에는 이제 재판이, 그 전에 진행되던 재판이 진행이 돼서 늦어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예. 사실은 12시에 이렇게 이제 신문 딱 시간을 특정을 해서 잡는 시작을 것은 하는 건. 사실은 조금 법원이 그만큼 어쨌든 그 스케줄 안에 김호중 씨의 이제 사건도 같이 넣어서 보려고 한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때마다 수사기관에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에 따라서 법원은 심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청구에 따라서 사실 스케줄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은 다른 날로 잡을 수도 있거나 뭔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예. 그래도 굉장히 신속하게 법원이 좀 이것을 처리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김호중 씨가 오늘로 예정된 영장 실질 심사를 서울 콘서트, 어제 오늘이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법원이 이를 기각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보도들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연 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마치기 위한 그 이유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이유로 영장 심사 기일 연기를 하는 게
뭐 보편적이에요? 어때요? 전혀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본인에게는 그 콘서트를 마치는 것이 완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아예 연기를 한다라는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례적이라고 보이고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룰 수 있나 싶은 일인가요? 물론 뭐 네. 가족이 뭔가 굉장히 좀 내가 가족을 유일하게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가족이 뭔가 수술이 잡혀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 개인 뭐 신상의 이유가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은 뭐 가능합니다. 그때 꼭 뭐 검찰 쪽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연기 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네네네. 지금 김호중 씨의 사안은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이 콘서트를 사실은 다른 뭐 유명 인사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의 대처 방식과 비교하자면 굉장히 그것도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어쨌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뭔가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법원이 스케줄을 조정해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이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로 만약에 뭐 내가 직장인이어서 내가 뭐 어떤 미팅이 있어서 이걸 미뤄달라라고 하면 법원 당연히 기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김호중 씨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가 총 4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게 특히 눈에 그렇습니다. 띄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형량이 굉장히 이제 높기 이게 때문입니다. 큰 거예요. 그렇죠. 최대 이제 징역 1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각에서 뭐 김호중 씨가 징역 15년형까지 될 수 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일단은 법정형의 최고치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운전치상의 경우에는 사실 내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약물이라든지 뭔가 음주를 했다라든지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아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은 위험운전치상으로 물론 수사기관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혐의 입증을 하는 것이 순탄하진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이 되어 있지 않기 네.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그때 당시 비틀거렸다, 만취 상태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것이 완벽한 입증이 아니라 소명에 이르더라도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네. 그러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겠는데라는 하나의 요건을 사실은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담당 검사가 영장심사에 출석한다는데 요 정도 사안이 만약에 이제 유명인인 김호중 씨가 아니었고 일반인이었다면 이렇게 검사가 출석하거나 이런 것도 이례적이라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경찰에서 지금 영장 신청을 해서 지금 법원까지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경찰만 출석을 해도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담당하는 검사가 내가 직접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이제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검찰 측에서도 굉장히 좀 죄질이 나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만큼 구속의 사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경찰, 검찰 정말 총동원 수사기관들이 다 집결을 해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정말 피력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읽힐 수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법원도 담당 검사가 출석했다라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볼 필요성이 있겠다. 왜 검사까지 나서서 이렇게 이 사람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사실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김호중 씨의 케이스니까 특별히 이제 검찰도 더 들여다보는 것처럼 만약 이렇게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20일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김 씨 법액을 사법 방해를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영장을 발부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여부에 있어서 적용을 좀 이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법원에서도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주시를 하고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분위기라든지 여론만으로 뭔가 이 사람을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에게 불리한 것은요. 예. 지금 본인이 휴대전화 이미 제출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절대로 함구하고 있다,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구속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범행의 중대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철저하게 보는 것인데 이러한 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그리고 한 차례 사실 이미 도주했잖아요. 그렇죠. 도주했고 그 이후에 한 행적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아 그래 이 유의미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핸드폰마저도 지금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검찰이 그렇게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고 예. 더불어서 지금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이것이 사법방해 행위 아니냐 이런 비슷한 선례들을 좀 남길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요인이 사실 복합적으로 고려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구속의 조건이 되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 또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 새로운 영상을 확보했다고 해요. 사고 직전 집에서 나와서 비틀거리면서 이 그렇습니다. 차량에 탑승하는 CCTV 영상인데 사실 음주 측정 정확한 수치가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영상만으로도 음주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러한 영상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하지만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서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지금 위험운전치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운전치상의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사 관례라든지 이제 실무에서는 0.08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제 0.08이 넘어갔을 때 이제 적용하는 법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수치가 없지만 위드마크 계산 어쨌든 공식을 적용해서 수사기관이 할 거라고 했고 네. 더불어서 그때 당시 동석자라든지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들이 다 일치하면서 김호중 씨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다. 소주 3-4병 정도 마셨다라는 진술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비틀거리는 영상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위험운전치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비틀거리는 영상 만약에 단 하나의 증거가 있었다라면 네. 위험운전치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당시에 동석했던 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일치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본인이 어쨌든 사고 냈을 당시에도 이제 그 전에 대리기사와 집에 갔지만 그때도 비틀거리는 상황이 있었고 이런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그렇다라면 운전을 하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겠다라는 이제 재판부가 그러한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연합뉴스 TV 취재기자 단독 보도를 보면 경찰이 김 씨가 귀가 전에 이제 유흥주점 직원들하고 술자리 동석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아까 이제 음주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아마도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 소주 뭐 서너 잔, 뭐 폭탄주 10잔 이런 정도 얘기하는 그것도 적은 건 아닙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김 씨 일행이 이곳에서 소주 3병 정도 주문했다. 그리고 소주는 김 씨만 마셨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CCTV 영상도 있고 매출 내역도 나왔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니까 사실 위험운전치상죄를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 그 0.08 이상인가 나와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어. 0.08이 넘어가는 경우에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을 할 수 하긴 있는 건데 합니다. 이번에 그건 없는 상황이어도 이런 그렇죠. 충분한 여타 정황들을 확인했을 때 법원에서도 이걸 인정하게 되거나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수사기관이 굉장히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때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해서 딱 정확한 수치가 있으면 사실은 큰 뭐 어려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김호중 씨가 운전을 했을 때 만취 상태였다 내지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을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법원을 일단 설득을 해야 유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CCTV 영상 보면 이렇게 비틀거린다 네. 내지는 동석자의 진술들 다 수집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동석자들의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가치를 둘지가 이제 사실은 이 결과를 가릴 수 있는 쟁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그때 당시 동석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을 정말 올바르게 다 믿어야 될지 아니면 뭐 입을 맞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제 검증을 할 텐데요. 아마 이제 법원으로 불러서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나오는 이야기가
그 당시 룸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소주에 입을 댄 사람은 김호중 씨밖에 없었는데 예. 어쨌든 소주 3-4병이 다 완전히 비워졌다라는 것이 사실은 동석자들과 술집의 이제 종업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모두 다 이러한 말을 맞춰서 정확하게 양까지 진술을 하기는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수사기관은 계속해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블랙박스 이 메모리 카드 있잖아요. 저희 단독으로 굉장히 파장이 컸었었는데 좀 기이한 행동이었어요. 이거를 삼켰다고 했으니까 뭐 여러 분석들이 따르면 법조인들도 좀 기이하고 좀 특이한 행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경찰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김호중 씨가 없었다고 했다가 또 전 씨가 그 본부장이 처리했다고 했다가 전 씨는 또 삼켰다고 했다가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당시의 사고에 근데 김 씨가 이거를 직접 제거했다고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새롭게 발견되는, 그러니까 새롭게 나오는 CCTV가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다음에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요. 예. 그 누군가랑 통화를 하려고 잠깐 나왔다가 다시 차에 또 다시 들어갑니다. 네. 차에 머물면서 한 10초가량 뭐 이렇게 머물면서 다시 나왔는데 그때 아마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일단은 뭐 언론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메모리 카드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핵심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김호중 씨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를 낸 그런 정황도 당연히 담겨 있을 것이고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러면 통화를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 증거 확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예. 본부장이 일단 자기가 삼켰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확보할 가능성은 더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메모리 카드는 아예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다른 정황 증거들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사실은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일단은 수사기관은 본부장이 먹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지 그렇죠. 혹시나 김호중 씨가 이걸 제거를 했는데 이걸 뭐 방패 삼아 주기 위해서 본인이 이걸 떠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양 변호사의 그 안타깝다는 표현은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 더 이걸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저는 시간이 조금 늦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딱 처음에 이제 드러났을 때 사실은 많은 언론에서도 의혹을 가지고 봤던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음주운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강제 수사에 빨리 나서서 이것을 뭐 먹었든 아니면 어디다 버렸든 조금 뭐 강제 수사에 일찍 돌입했다라면 사실은 밝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일부 뭐 외국의 사례기는 하지만요. 예. 이렇게 관련 증거물을 먹었을 때 이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서 이것을 나중에 발견을 해내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좁혀졌다면 빨리 이게 착수가 돼서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됐다라면 혹시나 그 증거를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음주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고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 이런 와중에 어제 공연은 강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비난 여론이 좀 일었잖아요. 비난 여론이 일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있을 구속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구속 심사에 있어서는 사실은 철저하게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론은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뭐 법원은 어떠한 뭐 흉악범이라도 방어권을 보장을 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그 절차들을 다 준수를 하면서 사실은 판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판단한다 그럴 가능성은 이제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김호중 씨는 워낙 많은 사랑을 받는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런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인 것과 아닌 것을 좀 분리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렇게 법원에 이제 출석을 할 때 유명한 공인이 아니면 누가 저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러니까요. 왜 사실은 뭐 내가 뭐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김호중 씨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일반인과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철저하게 뭐 김호중 씨의 방어권 보장돼야 되는 건 맞고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히
충분히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는 거 맞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일종의 룰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좀 더 지키는 게 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이제 10분 뒤 12시부터 피의자 신문이 시작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신문은 어느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요? 사실 얼마나 다투는지에 따라서 시간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일부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내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다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뭐 별다리 할 말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뭐 간결하게 뭐 5분 내에도 사실 끝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아마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수사받을 수 있고 충분히 수사기관에 앞으로 협조할 것이고 네. 도주에 우리 없고 증거인멸에 우리 없기 때문에 나는 구속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아마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기 때문에 예. 소요 시간도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그런 사안이기는 좀 합니다. 단순한 사안인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법리를 막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보통은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이르면 뭐 오늘 내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오늘 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김호중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지금 출석한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돌려드리고 있는데 첫 그때 시인한 이후에 경찰 조사했다가 6시간 뻗치기 하고 버티다가 나왔을 때 그렇죠. 그때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때 모습 자체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반성의 기미가 있는 건지 그렇죠. 진정성이 있는 건지 나오면서 얘기할 때도 뭔가 오히려 취재진을 뭐 어른 듯한 이런 표현을 해서 상당히 비판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근데 조 변호사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 조언을 받지 않았던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도 있었고요.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경찰 조사에 임했을 때 그 나온 이후에 취재진들에게 포착된 모습,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 여론이 있었어요. 이게 그렇죠. 바로 이게 과연 이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인가? 이게 뭐지? 뭐 이런 혐의를 느낌이 받는 있잖아요. 사람의 모습이 정말 네네. 맞느냐라는 이제 그런 여론들이 많았고 아무래도 그런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통 법원에 출석할 때는 이제 정갈하게 정말 양복 차림으로 저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양복 차림으로 이제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뀐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짧게나마 본인이 뭐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잠시 멈춰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본인이 행보를 보인 것들이 다른 비슷한 사례와 너무 다른 행보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도 하나하나 좀 따지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자초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가수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